비트코인이 72,000달러를 도전하였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68,500달러 부근까지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급락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6월 7일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비농업 고용지수 역시 예상치를 상당히 상회하였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물가지수와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당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비트코인의 위기다, 하락장 시작이다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악재가 발생하였나요?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악재 이슈가 떴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인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며 당장 올해 9월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던 금리 인하가 11월로 늦춰졌을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9월에 되든 11월에 되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저점 매수할 기회를 준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단번에 풀매수 및 몰빵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겠으나 저처럼 장기적으로 물량을 매집하시며 수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기회 및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벌써 6월입니다. 11월까지 언제 기다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11월까지 물량을 천천히 모아갈 매집 기회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CVD 움직임입니다. 72,000달러의 두터운 매도벽이 포진되어 있었고 해당 72,000달러의 두터운 매도벽에 닿자마자 갈색 고래가 크게 던지면서 68,500달러까지 다소 급락이 나와주었습니다. 72,000에서 73,000달러의 가격대는 신고점을 경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기에 단기 매도세가 급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72,000에서 73,000달러 부근에 많은 숏 포지션이 몰려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해당 매도벽만 무사히 뚫어내고 상방의 방향성만 보여준다면 숏 포지션에 청산 및 항복이 발생하며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숏 스퀴즈가 나올 경우 우람한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저번 주에 해당 매도벽을 드디어 뚫어내는 것인가 기대를 다소 해보았지만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당장 뚫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 보고요. 당장 오늘날은 못 뚫어냈지만 결국 뚫어낼 저항 레벨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장 풀매수, 몰빵 매매와 같이 극단적으로 접근만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의 구간이 충분히 물량을 매집해 모아나갈 주요한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지성 매수 방향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의 변곡 움직임이나 위험 신호가 포착된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약수익권이든 약손실권이든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위험 징후가 딱히 보이지 않기에 걱정은 없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테더 공동창업자는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수년 전 가상자산과 그 모든 활동을 금지하였으나 대중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상당수를 매집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정식 인정하며 ETF를 승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죽하면 미대선을 준비 중인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어필하며 정치 후원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미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러한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결국 개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으나 중국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한다면 어마어마한 차이나머니가 유입될 것이며 가상자산 시장은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중국의 채굴에 관한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분석가이자 전문 투자자인 다니엘 베트는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방정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중국 정부의 채굴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반토막으로 급감하였으나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해시레이트의 공백은 한 달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의 중국 해시레이트는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채굴자들은 아직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와 취재하여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도 중국에서 돈을 벌어 외국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일정 규모의 채굴자라면 오히려 정부의 환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이 시행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규제 아래 움직이는 채굴업체는 환영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에서의 거래소 움직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는 중국 국외 거주자에게 계정 등록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블록에서 바이비트는 중국 국외 거주자에게 계정 등록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에 바이비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국외 거주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밝혔습니다. 뭐 어디 자유로운 국가도 아니고 중국에서의 이러한 거래소 움직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중국 내 사용자들에게까지 계정 등록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결국 중국 시장에서의 공식적인 가상자산 개방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이는 실로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장 중국에서 가상자산 개방을 하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자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뭐 아직도 코인이 사기니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된 패배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중국에서도 결국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차이나머니가 유입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72,000달러 부근의 막대한 매도벽을 뚫을까 싶더니 이내 다소 급한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72,000에서 73,000달러 부근이 중요한 이유는 전고점 부근으로 신고점 경신을 할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많은 숏포지션과 매도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72,000달러 부근에서 동일선상의 고점을 만든 상황이며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들은 쉽사리 방향성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당장 풀매수 및 몰빵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겠으나 저와 같이 천천히 DCA를 통한 적립식으로 물량을 모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물량을 더욱 모아갈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사실 72,000달러에서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데 벌써 또 하락장이니 뭐니 투자 심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점이 경신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악재 이슈가 터진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슈가 터진 것도 아닙니다. 또한 미결제 약정 흐름을 보았을 때도 세력의 수익 실현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아직 별다른 위험 신호나 대하락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다소 더욱 큰 조정이 온다면 63,000에서 64,500달러의 공정가치갭 부근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매수홀더 입장에서는 물량을 더욱 모아가기 위해 조정을 한 차례 더욱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라도 기분 좋고 내려도 기분 좋고 뭐 그런 것이죠. 혹시나 무언가 하락 징후나 수익이든 손실이든 빠져나가야 할 타이밍이 보인다면 그 즉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저 물량을 천천히 모아가시며 포트폴리오를 구상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